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손정신 플러스 원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선거법을 원하는가?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정신 플러스 원, 재밌는 표현이죠. 손은 손학규 대표를 말하죠. 그리고 정동영, 심상정 이런 분들을 합쳐서, 그리고 플러스 원은 대한신당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빠졌죠. 4+1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지금 국회는 이 선거법 때문에 난장판이에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손정심 플러스 원, 이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이 당들하고도 이게 의견이 대립이 되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 원인을 알면은요, 우습기도 하고요, 화가 치밀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아주 협상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선거법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 이미 여러분들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이해는 다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당하고요, 손정신 플러스 원, 양측이 된 거예요. 이 석패율제 때문에 이것이 큰 쟁점이 된 겁니다. 석패율. 그래서 양측이 서로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러설 기미가 없어요. 이 한국당은 이 논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웃기는 일이지요. 한국당하고 서로 이렇게 싸워야지. 이제는 민주당과 그 야합한 당들이 서로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측에서는 원래 약속을 깼지 않냐, 민주당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약속을 어긴 자들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협상을 잘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선거제하고 이 석패율제, 이것을 적용시키는,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그 야합하는 그런 양상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석패율제라는 것은요, 영남이나 호남이나, 예를 들면 또 이렇게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수도권이나 이런 식으로 큰 권역을 나눠 가지고 각 지역에 그 지역 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 권역 지역구에서 가장 아쉽게 떨어진 그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거예요. 다시 국회의원으로 구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석패율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선자하고 득표수가 가장 작은 후보,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그 투표수가,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표를 얻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9,500표, 이 가장 그 차이가 적게 나는 그런 득표를 한 국회의원에게 다시 구제를 해서 그 사람도 그만한 그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대통령도 한번 석패율제를 한번 적용하자.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다. 그러면 한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한 표가 적어도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석패율을 적용하면은요, 제일 그 가깝게 득표수를 많이 한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 후보한테 같이 대통령 하자. 그래가지고선 둘이 같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면 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당신은 대통령하고 나는 부통령 하자. 내가 저기 뭐야 좀 적게 득표를 했으니까 뭐 그거는 미국에서 부통령제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처음서부터 런닝메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정심과 대한신당은 이 석패율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의도가 있어요. 왜냐? 자신들의 그 아주 취약 지역에서 2등을 갖다 해도 자기는 국회의원이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선거제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거하고 함께 묶어서 같이 지지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패트를 갖다 올려놨잖아요. 패트는 패스트 트랙입니다. 제가 좀 발음이 좀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줄여서 패트라고 한 겁니다. 무슨 팩트라고 하는 그 진실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패스트 트랙.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패트를 시도한 주체가 민주당이잖아요. 야, 이렇게 이거 해주면은 니네들이 원하는 선거제를 우리도 해줄 테니까 공수처 이거 같이 우리 묶어서 팩트로 하자. 팩트로. 그런데 선정심과 대한신당은 여기에 크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반발 안 할 수가 없죠.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뭐 거기에 연동형이라고 앞에 붙였습니다만 이 비례대표제는요,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안 해도요, 비례대표제 당에서 선정하는 1, 2, 3, 4, 5, 6, 7, 8 그게 앞자리부터 이게 잘려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죠, 더불어. 그냥 공짜로, 근데 그 공짜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그 비례대표제 1번을 가려면 뭐 몇 억씩, 10억씩, 20억씩, 그걸 그 당에다가 헌금을 해야, 그 순서를, 가장 빠른 순서를 자기가 차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정부패의 하나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나는 그거 비례대표제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례대표는 원래가 취지는 좋았어요.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이 전문가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서 국회로 보내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국회의원의 어떤 지식을 이렇게 협력해 줄 수 있고요. 모든 나라 경영에 있어서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부패의 요인이 됐다는 거 생각하면은 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하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악해가지고요. 욕심만 부려요. 그런데 이 석패율제를 갖다 하면은요, 이 민주당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당한테 비례대표제를 갖다가 다 뺏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것이 석패율제가 시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심 그 대표들은요,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2등이 돼도 지역구에서 2등이 돼도 자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도록 참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욕망, 그러다 보니까는 생쇼를 다 하는 겁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말이에요. 별꼼수를 다 쓰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한다면 소선구제잖아요. 우리 그 국회의원 그 선거법은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아주 안타깝게 떨어지는 그 2등을 구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석패율은 적용이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이걸 주장해요. 이렇게 이중으로다가 그 출마하는, 그러니까 그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할 수 있는 이중 적용하는 이것을 또 이중 등록제라고 하나요? 그거를 또 이런 것까지 또 참 꼼수로 내놓는 거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머리는 좋은데 좋은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그 욕심에 그 머리를 돌리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선거법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누굽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 구상해서 그 참 제안한 사람이 심상정이잖아요. 근데 그 심상정이 자기도 그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이제 뭐 국회에서 그런 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참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바보 취급을 하고요. 아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오면 된다? 요즘에 국민들의 수준이 국회의원들보다 그 위에 있다는 거 모릅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뭐 최고의 무슨 그 지식가고 말이야, 잘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민주당은 오늘 그 사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이 한국당과 함께 그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 이 원포인트라는 것도 그거는 하루에 그냥 간단히 국회를 열어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지금의 아주 가장 급한 현안을 통과시키자. 그런 거가 바로 원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갖다가 뉴스에 나올 때 원포인트를 제안하고 도대체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근데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원포인트 뭘 원포인트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을 정말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아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한 법안들이 있잖아요. 예산에 관한 법. 이 예산도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냥 몇 시간도 아니고요. 몇 분 만에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또 한국당에서는 표현하더라고요. 예? 민주당이나 야합 집단들 도둑놈들이라고 말이에요. 큰 500조가 넘는 예산 큰 돈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어제는요, 어느 목사님이 제 카톡에다가 보내온 게 있어요. 어디, 강원도, 원중, 어딘가 이렇게 다 프랭카드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몇 조 얼마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받아왔다. 이제, 강원도 지사가 자기 어떤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집행하려면은 이제 그거를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생 법안을 빨리 이제 통과시킬 것들을 골라서 빨리 통과시키자. 그리고 패스트 트랙은 좀 이렇게 뒤로 미루자 하는 그런 어떤 서로 의견 조율을 하려고 할지 몰라요. 왜냐? 임시국회의 기간을 다루는 임기에 제동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요구를 할 거라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원래는 패스트트랙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똥줄이 타는 거 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꼭 필요할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은 무비 국가들이에요. 이 무비라고 하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를 말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이 대통령제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는 서독과 동독의 어떤 발언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시행한 선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원내각제가 아니잖아요. 제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고 지역구를 좀 나누더라도 그 지역구 대표 국회의원만 선출하는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제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00석을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그런 국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손정신 플러스 원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의 목숨 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국회든지 정부든지 참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서 북한 문제도 잘 풀려서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참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